에드가 앨런 포 원작의 검은 고양이 2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랑하는 고양이 플루토의 한쪽 눈을 도려내고 얼마 후 플루토를 밧줄에 목을 매달아 죽인다. 그날 밤 집에 불이 나고 남은 벽에 고양이의 흔적이 발견된다. 플루토 대신 기를 만한 고양이를 구하던 중 술집에서 플루토와 비슷한 검은 고양이와 만난다. 나는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다가 이윽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그러자 고양이도 함께 따라가고 싶은 눈치를 보였다. 나는 따라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걸어가며 나는 이따금 허리를 굽혀 가볍게 고양이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다. 집에 오자 고양이는 곧 길들여졌고 아내도 마음에 들어했다. 어쩜 사람을 이렇게 잘 따르죠? 마음에 두어? 네, 그렇지 않아도 뭔가 동물을 키우고 싶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양이에 대한 혐오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싹 트오는 것을 느꼈다. 고양이가 당신을 정말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나는 고양이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증오를 느끼게 됐고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그 불길한 모습을 피하게 되었다. 고양이 말이에요. 고양이가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자세히 보니까 한쪽 눈이 멀었더라고요. 고양이가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멀어 있음을 알게 된 것도 내 증오를 부추겼다. 아이, 저리 가. 저리 가지 못해? 여보, 이 녀석 좀 쫓아내버려. 불쌍하잖아요. 그냥 한 번만 쓰다듬어 주세요. 내가 미워하고 피할수록 고양이는 나를 더욱더 따랐다. 어떤 집요함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는데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의뢰 쫓아와 의자 아래 웅크리고 앉거나 또는 그 불길한 몸을 비벼대는 것이었다. 또 일어나 걸어가려고 하면 두 다리 사이로 기어들어와 곤두박질할 뻔하게 하고 길고 뾰족한 발톱으로 옷에 매달려 가슴 언저리까지 기어오르곤 했다. 그렇게까지 매달리는데 좀 안아주세요. 싫어. 난 이 녀석이 싫다고. 제발 이 녀석을 나한테서 좀 떼어줘. 네, 알겠어요. 잠시만요. 나는 고양이를 단번에 내리쳐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무한한 인내력을 발휘하여 참곤 했다. 전에 저지른 흉포한 행위의 기억이 생생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고양이가 무서워서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다. 이 고양이는 플루토와는 생긴 게 전혀 달라요. 내 꾸 눈에다 온통 새까만 털을 가졌잖소. 뭐가 다르다는 거요? 여길 보세요. 가슴에 흰 반점이 있잖아요. 이 반점은 플루토에겐 없던 거라고요. 반점은 크기는 했지만 희미한 것이었다. 그런데 서서히 그것은 윤곽이 뚜렷해졌고 입에 올리기에도 몸소리 쳐지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뭘 보고 계세요? 고양이 가슴에 있는 하얀 반점 말이요. 꼭 교수대 같지 않소? 교수대라니, 말도 안 돼요. 교수대. 무섭고도 불길한 공포와 죽음의 형태인 교수대 모양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겨우 한 마리의 짐승이 하느님의 모습과 똑같이 창조된 인간인 나에게 헤어날 길 없는 괴로움을 주다니. 이미 나는 밤에도 낮에도 안식의 기쁨을 찾지 못했다. 또 나쁜 꿈을 꾼 거예요? 여보, 제발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잠에서 깨어보면 그 불길한 짐승의 뜨거운 입김이 내 얼굴에 덮쳐왔으며
묵직한 무게가, 나로서는 뿌리칠 힘이 없는 악마의 화신이 내 가슴 위에 얹혀 있는 것을 느꼈다. 오늘 아침엔 기분이 좀 어떠세요? 나빠. 아주 나빠. 저 고양이가 내 집에서 어슬렁거리는 한,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거야. 여보. 고통에 짓눌려 나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선한 마음조차 내던져버렸다. 까다로운 성격은 점점 심해져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을 향한 증오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나의 돌발적이고 잦은 억누를 수 없는 경로의 발작에 누구보다도 괴로워하고 누구보다도 참을성 있게 견뎌준 피해자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나의 아내였다. 어느 날 지하실에 볼 일이 있어 아내와 함께 내려가고 있었다. 고양이도 나를 따라 가파른 층계를 내려왔는데 그 때문에 나뒹굴 뻔했던 나는 갑자기 몹시 흥분하게 되었다. 여보, 조심하세요. 에이씨, 저 녀석 때문이야. 저 고양이 때문에 넘어질 뻔했다고. 안 돼요. 손님끼리 이렇게 휘두르다가 고양이 죽이겠어요. 참견마. 내 저 녀석 이 단숨에 죽여버리고 말 테니까. 제발 진정하세요. 손도끼를 집어든 나는 너무도 격분한 나머지 나를 억누르고 있던 공포도 있고 고양이를 내려치려고 했다. 만일 생각대로 내리쳤다면 고양이는 물론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져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격은 아내의 말리는 손길에 멈춰졌다. 여보, 제발 진정하세요. 참견하지 말라니까. 저리 가. 그 손도끼 좀 내려놓으세요. 저리 비켜. 아내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악마도 당하지 못할 만큼 경로에 휩싸인 나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대신 아내의 머리 한복판에 도끼를 박아 넣었다. 아내는 비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푹 쓰러졌다. 이 무서운 살인 후 다시 냉정을 찾은 나는 엄청난 사건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곧이어 신중하게 아내의 시신을 감출 방법에 골몰했다. 하지만 낮이건 밤이건 이웃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시신을 집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어떻게 하지? 시체를 토막내스프로 태워버릴까? 아니, 좋은 방법이 아니지. 지하실 바닥에 파묻어버리는 건 어떨까? 우물에 버리는 게 낫지 않나? 그래, 상품처럼 보이도록 상자에 담아 그럴듯하게 포장한 다음에 인부르시게 집 밖으로 지고 나가게 하는 게 좋겠어. 아니, 이것도 별로야. 그럼 어쩌지? 나는 그 어느 것보다도 훌륭한 방법을 떠올리게 됐다. 그것은 아내의 시신을 지하실 벽 속에 넣어 발라버리는 것이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하실은 안성맞춤이었다. 중세 수도자들이 희생자를 벽 속에 넣고 발라버렸다는 기록처럼 아내의 시신을 여기에 넣고 벽을 바르는 거야. 지하실 벽은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채 최근에 슬쩍 회치를 한 번 했는데 습기 찬 공기 때문에 아직 굳지 않았다. 더욱이 벽 한쪽은 장식용 연통과 난로였던 것을 메워 다른 부분과 똑같이 보이게 한 돌출부가 있었다. 쇠 지렛대로 그곳의 벽돌을 드러내고 시체를 집어넣은 다음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도록 벽을 완전히 바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예상한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는군. 벽돌을 드러내기 전에는 공간이 너무 좁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에 아내의 시신을 세워놓으면 되겠어.
아내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안쪽 벽에 세운 다음 힘들이지 않고 본래대로 벽돌에 쌓아 올렸다. 그리고 회를 반죽해서 새로 쌓은 벽돌 위에 발랐다. 일이 다 끝났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벽은 조금도 손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혼자 말을 했다. 적어도 헛수고는 아니었어. 이제 할 일은 한 가지뿐이야. 내게 살인을 저지르게 한 그 고양이를 잡아 죽여버려야겠어. 그러나 이 교활한 동물은 지난번에 내 격렬한 분노에 겁을 먹었는지 내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 불길한 고양이가 없어져 얼마나 홀가분하고 통쾌한 안도감을 느꼈는지는 도저히 글로 표현하거나 상상도 할 수 없다. 고양이는 그날 이후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덕분에 나는 고양이를 집으로 데리고 온 뒤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그렇다. 분명 살인을 했다는 중압감이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음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나를 괴롭히던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두려움을 주던 괴물은 영원히 이 집에서 달아난 것이다.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느껴졌다. 나는 내가 저지른 그 무서운 범죄에 대해 그다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하하! 아내가 언제 집을 나갔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정말입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집안을 좀 수색해도 괜찮겠어? 얼마든지 하십시오. 집안을 수색해. 예, 알겠습니다. 나는 두세 차례의 신문을 받았지만 문제없이 대답할 수 있었고 가택조사에서도 별다른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써 나는 미래의 행복이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례하겠어. 다시 한번 집안을 수색해봐도 되겠어? 아내를 죽인 지 나흘째 되는 날, 뜻밖에도 한 무리의 경관이 몰려와 다시 엄중하게 가택수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면밀하게 조사를 할지라도 시체를 감춘 것을 찾아낼 리 없다고 확신한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당신도 수색을 도우시오. 경관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리하여 드디어 3번인가 4번째로 지하실에 내려갔다. 나는 얼굴빛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 내 심장은 마치 천진난만하게 잠든 아이처럼 조용히 뛰고 있었다.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유유히 돌아다녔다. 이 집안엔 없는 게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괜한 의심을 한 것 같군. 수색을 도와줘서 고맙소. 우리 이제 돌아가겠어. 다시 집안을 수색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만 돌아가지. 나는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무죄를 그들에게 한층 더 확신시켜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참다 못한 나는 층계를 올라가는 경관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의심이 풀려 무엇보다 기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앞으로는 좀 더 예의 있게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길 보세요. 이 집은 구조가 아주 잘 되어 있답니다. 아무 이야기나 마구 짓거려대고 싶은 격렬한 욕망에 휩싸인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우린 이만 가보겠소.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 집은 정말 잘 지어진 집이죠. 저 무엇보다 이 벽을 좀 보세요. 저 여러분들, 그만 돌아가시렵니까? 잠깐만요. 집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자, 여길 좀 보세요. 이 벽은 아주 견고합니다. 나는 완전히 흥분하여 미치광이처럼 들고 있던 막대기로 아내의 시신이 들어있는 벽을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하느님, 악마의 동리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내리친 소리의 메아리가 제 가시기도 전에 벽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처럼 짓눌린 채 간간히 끊어지듯 들려왔는데 곧이어 사람 소리라고는 도저히 여길 수 없는 길고 높으며 끊어짐이 없는 아주 괴상한 비명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죽은 이와 그 파멸을 기뻐 날뛰는 악마의 입에서 동시에 흘러나오는 그야말로 지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공포와 승리가 반반씩 섞인 울부짖음이었다. 순간 나는 정신이 아득해져서 반대쪽 벽으로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층계 위의 경관들도 공포와 놀라움으로 잠시 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못 들어가는 거야. 어서 저 벽을 뚫어내. 다음 순간 대여섯 명의 억센 손이 달려들어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시체가 여기 있습니다. 끔찍하구만. 이미 썩고 핏덩어리가 말라붙은 시체가 사람들 앞에 우뚝 나타났다. 시체의 머리 위에는 시뻘건 입을 크게 벌린 채 외눈을 부릅뜬 그 무서운 고양이가 나로 하여금 살인을 하도록 감쪽같이 꿰어들이고 지금은 그 비명소리로 나를 교수대로 이끈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나는 이 괴물을 아내의 시신과 함께 놓고 그대로 발라버렸던 것이다. 에드가 앨런 포 원작의 검은 고양이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